태조 1년 9월 18일 달인 묘성을 가리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성절을 축하하는 의식을 행하다. 달인 묘성을 가리웠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을 축하하는 예를 거행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 1년 9월 19일 상의 중추원사 황희석이 상복을 입은 채로 아련하다. 상의 중추원사 황희석이 왔다. 희석은 임금이 즉위하기 전에 부친의 상을 당했는데 이때 이르러 최복 차림으로 와서 임금을 배웠다. 태조 1년 9월 20일 달이 오거성을 범하다. 달이 오거성을 범하였다. 증조모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정지하다. 황증조비의 기신 인가닥으로 조회를 정지하였다. 태조 1년 9월 21일 조회를 보고 나서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하게 하다. 임금이 조회를 받는 예를 마치고 난 후에 성균대사성 유경에게 명하여 대학연의를 강론하게 하였다. 개국 공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공신 노권 등을 내리다. 편전에서 개국 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각기 기공교서 한 통과 노권 금대, 은대 옷감이, 겉감과 안집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시중 배극념 조준에게는 고정립 옥정자 우명고를 특별히 내려주었다. 이날에 부마 흥왕군 이제 에게 성을 내려주어 종성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헌관에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 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원 남제의 상서문, 대사원 남제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은 외람위도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헌사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서 전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래오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서북면은 나라의 울타리 인가닥으로 평양에 시빅을 설치하고 안주에 시빅을 설치하고 의주에 사익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적임자를 뽑아 매익마다 1001인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사조를 훈련하게 하고 기계를 준비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나와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천호되는 사람으로 거기에 적임자를 뽑지 못하여서 을에 모두가 탐욕만을 부리고 직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군서들을 침해해서 사역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농장을 많이 두고 있으며 딸이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첩으로 섰는 등 한 몸의 욕심만 마음대로 행하니 군인이 각 구마다 도망에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원컨대 무죄가 있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호를 삼아 사졸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격히 금지하게 하소서. 올해 말기에 각도의 영을 내려서 쇠를 재련하여 병기를 만들게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듣건대 서북면에서는 쇠를 재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는데도 군기의 수량은 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듣건대 도평이사사로 하여금 도순문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철 매달마다 정보하게 하고 그 한 달에 재련한 철물로서 제작한 군기의 수량을 상고하여 신문하게 하여 잘한 사람은 권장하고 잘못한 사람은 징벌하게 하소서.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하는 의리가 없었으니 그 근엄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의 말기에 풍속이 퇴폐해져서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아련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문무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 친형제 친자매 친백부 친숙부 친해숙 친이모 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3대 이래로 유학에 도가 밝지 못하온데 진나라의 분서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흥령이 가장 먼저 이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단양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양나라 무제는 이를 가장 독실히 믿었으나 대성에서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불도징은 조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구마라즙은 진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지공은 온 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했으니 역대의 군주가 그 교를 공경하여 능히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한다면 신라가 불교에 미혹하여 그 재력을 다 없애서 천묘가 민가의 절반이나 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고려의 의종은 해마다 3만 명의 중들을 공양하였고 달마다 10여 곳에 절에 다녔으나 마침내 임천에서 탄식함이 있었으며 공민왕은 해마다 문수법회를 개최하고 부어와 나옹을 국사로 삼았는데 부어와 나옹이 모두 사리가 있었지만은
나라의 멸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불교의 인과응보의 설을 믿을 것이 못됨이 명백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 때 전하께서는 불교의 청정과욕을 흠모하려 한다면 선왕의 공묵무의 사상을 본받을 것이고 불교의 자비불사를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의 능히 관인하고 능히 호생하는 덕을 생각할 것이고 불교의 인과응보의 설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죄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경하게 처벌하고 공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중하게 상주는 것으로 규범을 삼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다만 백성들만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또한 몰래 돕게 될 것입니다.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을 미연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을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연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의 무리배 가운데 왕씨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와 거제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몽소근검함을 실행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피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임금의 검소함이요 소박한 음식과 허름한 옷은 우임금의 검소함이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각 나라 요임금과 하나라 우임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창고의 정곡을 관장하게 하여 그 1년 동안 출납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용도를 절약하게 하고 금과 은은 또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중건과 엄수는 국물을 지키고 소재하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진나라 한 나라 이래로 한관의 환난은 전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구변이 좋고 아첨을 잘함으로써 군주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군주의 총명을 가리움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도 하였으니 허난한의 일어남은 진실로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품과 난리를 평정하고 반정하는 재주로서 경사를 널리 보셨으니 환관을 제어하는데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의 패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그들 가운데 근실하고 조심성 있고 유약한 사람을 뽑아서 2번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5인씩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 국문을 지키고 소재하는 역사를 맡기고 그 나머지 경험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일체 모두 내치시어 근시하지 못하게 하소서.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의 설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되고 점자 감화되어 날로 고명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은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칠한 폭망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궁중의 역사를 맡은 사람은 예전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고려의 말기에는 그 수요가 제한이 없어서 음료를 소비함이 너무 많았으며 폐단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각전의 역사를 맡은 사람을 적당히 헤아려 수요를 정한 외에는 모두 농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비용을 덜게 하소서. 귀신의 돈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번거롭게 자주 제사 지내는 것이 무엇이 이득겠습니까? 옛날에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냈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 지냈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냈고 사서인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 지냈는데 각기 당연히 제사 지낼 만한 것에 제사 지낸 것이니 어찌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에 예전에 기재되어 도리상 마땅히 제사 지내야 될 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에 부정한 제사는 일절 금단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내 땅고의 출납은 옛날에는 무릇 국내 용도가 있으면 임금이 내알자에게 명하여 승지에게 전하고 승지가 다시 임금의 앞에서 아뢰고서 왕패를 서명받아 내려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제도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내알자가 왕패를 직접 내렸으나 승진은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속이는 패단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국내 용도는 승지가 친히 품에하여 도평이 사사에게 내려 전일에 패단을 고치게 하소서.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에 있으므로 군사를 장악하고 군사를 출동하면은 각기 그 직책이 있는 것이니 옛나라 제도입니다. 요사이는 각 도의 절제사들이 주부군현에 바로 통첩하여 그 기성군과 육수군과 여러가지 역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내어 서울로 가게 하는데 혹시 왜구가 갑자기 일이 되면 누가 능히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도의 절제사들로 하여금 도평 이사사에 정보하게 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아 행해하면 그제야 징벌을 허락하도록 하고 그 바로 통첩하여 사람을 뽑아내는 것은 일절 모두 금단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본부로 하여금 살펴서 다스리게 하소서. 계국 공신의 부인들에게 현비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현비전에서 계국 공신의 여러 부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